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7강 3번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거리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시가지의 길거리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거리항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함께공 밑에 고흐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함께공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고흐름이 획줄임하여 뱀사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거리항 골목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에서 이 뱀사 모양은 뱀사가 아니고 고흐름의 획이 줄고 또 변형된 것이며 그 근거는 전서와 대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거리항은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걸어다니는 고을의 길거리를 나타내어 일거리 또 골목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한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리항 골목항입니다. 다음은 항구항 백길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항구에 배를 메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항구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거리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거리항을 결합하여 항구항 백길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항구항은 바닷가에 백길이 열리고 드나드는 배가 늘어나 차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어 이루어진 길거리가 일항구 또 배가 드는 백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항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항구항 백길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리항은 함께공 밑에 고흐름이 변형한 뱀사 모양을 결합해서 거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함께공 다 함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거리라는 뜻을 나타내서 고을읍에 함께공의 고을읍이 변형한 뱀사 모양을 결합하여 거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구항입니다. 항구항은 물수변의 거리항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바닷물이라는 뜻이고 바닷가에서 많은 배들이 드나들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그 길거리가 항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바닷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의 거리항을 결합하면 항구항이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항구항 또 배가 드는 백길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백길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항구항 백길항입니다. 다음은 채권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책을 펴고 접어 굽혀지는 것이 마치 무릎마디의 오금처럼 한쪽으로만 굽혀지고 펴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채권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부릴권 밑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구부릴권이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무릎마디절이 글자의 발로 쓰일 때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채권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부릴권은 쌀을 양손으로 움켜쥘 때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것을 나타내어 구부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채권권은 책을 펴고 접어 굽혀지는 것이 마치 무릎마디의 오금처럼 한쪽으로만 굽혀지는 특징이 있는 것을 나타내어 채권 또 책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권수가 있고 무릎마디를 구부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권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채권권, 채권, 구부릴권입니다. 다음은 문서권, 증서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계약서에 그 사이에 종이를 접어서 도장을 찍어서 변조를 방지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문서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부릴권 밑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구부릴권이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칼도를 결합하여 문서권, 증서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문서권은 약속한 내용을 글로 쓴 계약서의 변조를 방지하려고 증서를 구부려 접어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 사고 파는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나타내어 문서 또는 증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증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문서권, 증서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채권권, 채권은 구부릴권이 획줄임 변형한 그 부분 글자를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고 접을 때 한쪽으로만
굽혀지고 펴지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무릎마디에 그 오금이 한쪽으로만 굽혀지는 특징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공통점을 가진 책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책 또는 책권이라는 뜻이 되었고 또 구부린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음은 채권권, 채권, 구부릴권입니다. 다음은 문서권입니다. 문서권은 구부릴권 밑에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그 문서의 변조를 방지하려고 종이를 구부려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고 물건을 사고 판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구부릴권 밑에 칼도를 결합해서 문서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먹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가락을 움켜쥔 주먹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먹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부릴권 밑에 손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구부릴권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수를 결합하여 주먹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주먹권은 손가락을 구부려 움켜쥔 손이 바로 이를 주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권투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주먹권입니다. 다음은 절배 절할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절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풀회와 그리고 나아갈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이 마늘회와 나아갈도를 결합하여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절배 절할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풀회는 쌍날철에 쌍날철 둘을 합하여 산과 들에 도달한 수많은 불삭처럼 사물이 이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산과 들에 많이 도달한 일, 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화해가 있습니다. 나아갈도는 사람들이 클대가 사람대의 뜻으로 쓰입니다. 10명씩 10입니다. 모여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나아갈도는 우리나라의 큰 옥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설문해자 497쪽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원은 절배는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새싹이 많이 도달한 잡초를 뽑을 때처럼 몸을 엎드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웃 어른 앞에 나아가 이를 절한다. 또 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배례가 있고 절을 하여 웃 어른을 이 공경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숭배가 있고 벼슬을 받고 임금에게 절을 하므로 삼 벼슬 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관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절배 절할배 공경할배 벼슬 줄 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먹권은 구부릴권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수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구부릴권 구부려 움켜진 손수 손이 바로 주먹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구부릴권 밑에 손수를 결합해서 주먹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주먹권입니다. 다음은 절배 절할배입니다. 절배 절할배는 손수변에 마늘회와 나아갈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에는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새싹이 많이 돋아나 잡초를 뽑을 때처럼 몸을 구부려 몸을 엎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어른 앞에 나아가 절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이 마늘회와 그리고 나아갈도가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오른쪽에 나타내어서 절배 절할배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공경할 배 벼슬 줄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마늘회와 나아갈도가 결합한 획줄임한 이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절배 절할배가 됩니다. 다음은 도울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 건져내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도울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당길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손수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당길원을 결합하여 도울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당길원은
손으로 손조 손톱조입니다. 물건의 한쪽을 잡고 방패간이 물건의 뜻을 나타냅니다. 다른 손으로 손우또우입니다. 다시 다른 쪽을 잡은 다음에 힘껏 잡아당기는 것을 나타내요. 일 당긴다, 끌어당기니 느지러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원원이 있습니다. 자원은 도울원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위험을 당한 사람, 복이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 끌어당겨 건져내어 주듯이 남을 일 돕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원조가 있고, 남을 끌어당겨 돕듯이 이끈다 또 잡아당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도울원, 이끌원, 잡아당길 원입니다. 다음은 따뜻할 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봄철에 따뜻한 햇빛이 비침으로 의자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따뜻할 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느지러질 원, 당길 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느지러질 원의 뜻을 나타내는 당길 원을 결합하여 따뜻할 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따뜻할 난은 따스한 햇빛이 내려 쪼이니 온몸이 느지러질 정도로 따뜻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난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따뜻할 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울원, 이끌원은 손수변에 당길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위험을 당한 사람, 보기로 물에 빠진 사람을 당길원,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겨서 건져준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손수변에 당길원을 결합해서 도울원, 또 이끌어준다는 뜻에서 이끌원이 되었고, 또 잡아당길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도울원, 이끌원, 잡아당길 원입니다. 다음은 따뜻할 난입니다. 따뜻할 난은 해일변에 느지러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원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해일, 해가 따뜻하게 내려쪼이므로 온몸이 느지러질 정도로 따뜻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해일변에 느지러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원을 결합해서 따뜻할 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일변에 느지러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당길원을 결합하면 따뜻할 난이 됩니다. 훈과 음은 따뜻할 난입니다. 다음은 전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전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기를부변에 제비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기를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제비을이 새가슴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전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손은 새의 날개죽지이며 사람의 자녀는 새의 알이나 새끼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를부는 새가 날개죽지로 알이나 새끼를 품어 이를 기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육이 있습니다. 자원은 전유는 포유동물의 어미가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르는 것으로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뜻을 나타내어 젖 또는 젖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아가 있고, 젖의 빛깔을 나타내어 이 젖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전유, 젖통유, 젖빛유입니다. 다음은 뜰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리가 물 위에 떠서 헤엄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뜰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기를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를부를 결합하여 뜰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뜰부는 오리 따위의 새가 강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앉아 있는 모습과 흡사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요. 새가 물 위에 떠 있듯이 사물이 물 위에 뜬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력이 있고, 물 위에 뜨는 것은 비중이 가볍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박이 있고, 물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다니니 더덥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뜰부, 가벼울 부, 덧없을 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전유는 기를부 밑에 기를부 변에 제비을이 변형한 새가슴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포유동물의 어미가 젖을 먹여 기르는 것으로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전유 또 조통유가 되었고 또 그 젖빈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뜰부입니다. 뜰부는 몰수변에 기를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오리따의 새가 몰수 강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앉아 있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물수변에 기를부를 결합하여 뜰부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가벼울 부 또 덧없을 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기를부를 결합하면 가벼울 부가 됩니다.